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책거리로 돌아온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또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이꼬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전에 죽이고 싶은 아이라는 책 먼저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사람 누구지? 이러면서 이게 더 먼저 나왔었고 더 많이 알려진 책이어서 읽어봐야지 그러다가 미루다 드디어 읽었는데 어저께 아몬드에 이어서 문학상 받은 책들, 청소년 문학상 받은 책들이 확실히 아이들의 어떤 그 관심과 흥미를 집중시켜야 하는 그런 역할도 기본적으로 해야 돼서 그런지 완전히 속도감 있게 작품들이 다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라고 하고요.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지려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판권이 팔려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띠지에는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이제 알겠어 그 먼 시간을 건너 내 편지가 나한테 도착한 이유를 라는 본문의 한 구절이 실려 있기도 하고, 세상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작가 소개 먼저 들어가 볼까요? 이꼬님,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메두사의 후예로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로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 소설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름을 훔친 소년, 소년을 위한 페미니즘은 공저고요. 동화 악당이 사는 집, 귀신 고민 해결사가 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죽이고 싶은 아이. 제목부터 그냥 그 책도 보는 사람은 많은데 의외로 또 사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되게 굉장히 아이들, 청소년들이 특히나 이제 확 이렇게 꽂힐 만한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저는 이제 많이 넘은 아줌마인데 의외로 아이들만 읽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글을 읽기 시작한 초등 고학년부터 뭐 어른들도 읽어도 되게 좋을 법한 그런 재미난 소설인 것 같아요. 뒷표지로 가볼까요? 언니 아직 거기 있는 거지? 이제 알겠어. 그 먼 시간을 건너 내 편지가 나한테 도착한 이유를. 너와 내가 사는 세계의 시간들이,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있는 힘껏 너와 나를 이어주고 있었다는 걸. 뭔가 되게 애틋한 느낌 드시나요? 맨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애틋한 사랑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막 들으면서 약간, 로맨스 소설인가? 막 이랬었는데, 읽어보시면 또, 아니네?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 책이 이제 문학상을 수상한 책이다 보니까 뒤에 가면 심사평이 또 나와 있는데, 심사평이 아주 정확하게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진경 시인 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중요하다. 이 책을 보면 뭔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편지, 여기에는 이제 두 명의 주인공, 은유가 나오거든요. 그 은유 두 사람이 주고받는 시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한 32년인가? 자기한테 보내는 어떤 1년 후에 막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도록 하는 어떤 느리게 가는 우체통, 뭐 이런 컨셉의 우체통에다가 나한테 우연하게 이제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막 궁시렁궁시렁 적었는데 그게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도착을 한 거예요. 1982년인가? 초등학생 은유라는 동명이인의 다른 아이한테 그 편지가 배달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답장을 주고받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기시감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중요하다.
라는 그 표현 방식을 통해 흔한 주제가 새롭고 감동적인 게 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심사평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 가장 흔한 주제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문학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작품은 이 어려운 일에 성공했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자체로 독특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기만 해도 이렇게 확 가는데, 너무 익숙한데? 너무 익숙한데? 근데 눈물이 이러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건임 작가의 매력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설가 이금희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유가 과거 은유를 통해 엄마를 찾는 과정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떠난 사람을 잊는 일이 아니라 마음껏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도할 시간이다. 재미와 감동을 지닌 이 작품이 아프고 고단한 요즘 청소년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이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들은 저는 꼭 부모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해요. 아이들만 이렇게 그냥 이거 좋은 책이래 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지 마시고 꼭 같이 읽어보시고 어땠어? 엄마는 어땠어? 아빠는 어땠어?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독서 토론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서 수다도 한번 떨어보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영진 아동청소년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눈물을 흘렸을 때 나는 이 작품이 진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는 소설로도 영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있지만 이 작품의 고유와 힘, 소중한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힘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윤성희 소설가는 이 소설은 매력있다. 계속 읽게 만드는 것, 감동을 주는 것, 그리고 책을 덮었을 때 잔상이 남는 것. 이 소설에는 이런 지점들이 있다. 궁금하죠? 소설은 뭐 줄거리나 이런 무슨 일이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떤 분위기만 재밌다. 이런 것들을 뿜뿜 뿜어주는 그런 역할을 책 소개할 때는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통 책을 보면 앞에 이제 그 목차를 보게 되잖아요. 목차가 별게 없어요. 차례 나에게 이상한 나에게 아니 이상한 언니에게 초딩에게 다시 초딩에게 언니에게 과거에 사는 언니에게 다시 과거에 사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명의 은유 32년의 시간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은유 사이에 오간 편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났던 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어요. 이 책도 이제 이제 그 잡화점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편지글을 남기면, 메모나 뭐 이런 것들을 남기면, 그 이전에 막 몇십 년 전으로 툭 떨어져서 막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책도 되게 비슷한,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 쏙 빼버리고 이제 편지 형식만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용했는데 뭐 이야기도 스토리도 뭐 설정도 뭐 새로울 게 없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이루거나 뭐 이러는 이제 작품들이 요즘에는 또 이제 SF가 대세니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나름 흔하다고 해야 되나? 뭐 독특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데 되게 위로를 받고 감동이 되고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도 만드는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뭐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고 내용은 대강 그렇습니다. 두 명의 은유가 주고받는 편지 이야기. 그 끝은 어디로 갈 것인가?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한 200쪽 조금 넘고 글자도 커가지고 뭐 책 잘 읽으시는 분은 그냥 반나절이면 휘리 더 빠른 사람들은 2-3시간이면 다 읽으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뒷머리에 보면 작가의 편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로 책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여긴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어요. 처음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땐 따뜻한 봄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시간은 질투가 심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금방 흘러가 버린다더니 정말인가 봅니다.
처음엔 가족 이야기가 쓰고 싶었어요. 대체 가족이라는 건 뭐기에 이토록 밉다가도 걱정되는 걸까요? 왜 본체만치에 관심도 없다가도 괜히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걸까요? 은유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전 그 답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 은유가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이런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작가에게 작품의 주인공이 와. 짠. 어떤 캐릭터가 짠하고 등장해서 막 말을 걸어오는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작가의 편지예요. 처음 은유가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은유는 홀로 걸어와 투덜대며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은유의 아빠가 터벅터벅 걸어왔죠. 다투기라도 했는지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걷기만 했죠.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둘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은유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먼 곳을 보는 동안 아빠는 말없이 자신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끝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먼저 이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글 쓰는 내내 추정을 부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아준 두 은유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어요. 덕분에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 글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마법의 우체통이 되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문학동네 관계자 쭈쭈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줘서 고마워요. 모두들 잘 지내야 해요. 하면서 2018년 1월에 일권님 작가가 편지를 뒤에 띄워놓았습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애틋한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네, 속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인공은 16세 여자아이인데요. 중2병이라고 불리는 하지만 그 말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툴툴거리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작품인데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